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를 놓고 일본인들이 갑자기 우리 앞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라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절대 안전하다고 하면서 한국의 반대는 비논리적이다. 일본에 대한 무조건 트집이다. 오염수는 마셔도 될 정도이다 등의 억지를 부렸던 일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먼저 물고기 양식부터 해보자 등의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고 하니 해가 서쪽에 뜰 지경입니다. 해양 방출 결정이 최종적으로 임박한 가운데 이상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일본인들이 논리에 덫에 걸려버렸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최종 결정을 빨리 하고 2년간의 방출 시설을 건립하고 30년 동안 방출해야 한다. 라고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정이 임박하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논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등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중한 결정을 외교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트리튬을 제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해양 방출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 인접 국가의 의견과 후쿠시마 주민들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19일 중국 외무부는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라고 주문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도 현재도 한국과 중국 등 19개국이 수입 중단이나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어획량도 사고 전의 14%에 그치고 있다. 해양 방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상황은 여전한 가운데 하시모토 토루 전 오사카부 지사의 의견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토루는 18일 후지TV의 썬데이 뉴스 더 프라임에 출연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평소 지론을 다시 강조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오염수 배출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곧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시모토는 후쿠시마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도쿄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도쿄만에서도 방출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시모토는 후쿠시마에서만 배출하면 인근 해안은 집중적으로 오염수에 영향을 입는다. 선박에 실어서 먼 바다에 버리면 런던 조약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오사카나 도쿄로 이동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버리자. 그러면 후쿠시마 주민들의 반대와 외국의 불안도 가라앉힐 수가 있다. 후쿠시마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오사카와 도쿄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해양 방출이 안전하다고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하니까 적극 찬성을 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의 주민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오염수를 대형 유조선에 가득 실어서 먼 태평양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대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은 안전하다고 외국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방안은 채택할 수가 없다. 도리어 더 많은 비난과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시모토의 의견은 논리적으로는 아주 획기적이고 오사카와 도쿄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시모토의 이런 의견에 네티즌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맞는 말이다 라고 적극 찬성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냥 후쿠시마에서 처리하면 좋겠다를 강조합니다. 후쿠시마현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짊어지게 하면 안 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력 소비지인 도쿄만에 방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을까? 또 이송에 국민 세금이 날아가기 때문에 현실 방안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먼저 해외에서 방출하는 국가의 농도와 비교되는 수치를 공개해라. 안전성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 방출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처리수와 바닷물을 탱크에 섞어서 물고기를 직접 양식해보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좋겠다. 코이케 도쿄지사가 무해하기는 하지만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혹시 모를 불안을 생각하면 도쿄만 방출은 무책임한 대응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선 도쿄전력 본사의 식당이나 화장실에서 먼저 사용해보자. 도쿄가 된다면 풍문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수백 개의 댓글들이 어수선할 정도로 난상 토론입니다. 하시모토의 의견에 딱히 반박할 논리는 부족하고 왠지 다른 지역에는 오지 말고 후쿠시마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속이 보입니다. 하시모토 토루 전 오사카부 지사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자민당과 민주당을 모두 비판하는 극우 성향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시모토는 2015년 오사카부 지사에서 물러나면서 TV와 라디오의 섭외 순위에서 탑을 달릴 정도이며 하시모토의 정치 평론과 칼럼은 항상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현직에 있을 때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전쟁 범죄자를 분사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추진하든지 해라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퇴임해서야 참배를 하는 아베도 비난하면서 계속 이렇게 논쟁화될 것이면 화끈하게 전쟁 범죄자를 야스쿠니 신사에서 따로 빼라 라는 과격한 제안까지 한 것입니다. 극우이든지 극좌이든지 듣기에는 괜찮은 의견이고요. 일본에서 이런 트윗을 눈치 보지 않고 쉽게 막 할 수 있는 정치 평론가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 잘하는 하시모토가 일본인들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논리의 덫에 딱 가둬버린 것입니다. 하시모토의 의견에 대해 일부 평론가들은 현재 한국과 중국, 대만과 마카오까지 해양 방출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오사카나 도쿄 등 일본 전역에서 방출한다면 반대하지를 못할 것이다. 일본이 일치단결해야 한다 라고 거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힌 오사카부 요시무라 히로우미 지사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면 오사카로 오염수를 이송시켜서 오사카 앞바다에 방출할 수가 있다 라고 연일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주민들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왠지 불안하기 때문에 심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후쿠시마에서 해결하면 좋겠다. 오사카까지 풍문 피해를 입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견입니다. 하시모토나 요시무라와 같은 정치인들은 항상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시모토와 요시무라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일본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마셔도 좋은 오염수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 자기 동네 앞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불안해합니다. 토트넘이 최근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과거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알란 허튼이 한 말이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20일 보도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빅머니를 만질 때가 됐다.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알란 허튼은 손흥민에게 뭐든 다 해줘야 한다고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허튼은 손흥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 그냥 해줘라. 손흥민은 센세이션하다. 토트넘이 고전하고 있을 때도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스피드가 있고 영리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골을 넣는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팬들 또한 손흥민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3일 오전 열린 유로파 리그에서 고작 30분을 뛰고 시즌 9호 골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5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는 킥오프 45초 만에 번개골로 올 시즌 가장 이른 시간 득점한 데 이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다시 2패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섰고 무엇보다 2패 통산 60호 골이라는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더욱 주목받은 것은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오자 팀이 완전히 무너져 3대3으로 비긴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나가고 들어간 베일은 한때 토트넘의 전설이라 불렸지만 이날 경기로 극명하게 데뷔되었습니다. 토트넘 샤우드 전 감독은 베일이 팀 밸런스를 흔들었고 그 결과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셔우드 전 감독은 손흥민은 베일보다 더 빠르다, 계속 훈련을 했고 준비된 선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일은 한때 압도적인 스피드로 정평이 나 있었던 월드클래스 윙어로 극찬받아왔지만 현재 손흥민이 이보다 더 빠르고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영국의 언론들은 이 같은 손흥민 재계약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하나같이 손흥민은 모든 감독들이 꿈꾸는 공격수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아예 분석 그래프를 가지고 3가지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팀의 목표와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데뷔해서 첫 시즌 모든 토트넘 골의 15%를 득점하거나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손흥민은 33%까지 올랐으며 케인의 기여도 30%를 능가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에는 40%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토트넘 승리의 기여도와 영향력이 올 시즌 5경기만 들여다보면 메시 수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특정 선수가 팀 승리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카터의 지수에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526.7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리오넬 메시가 418.2인데 이보다 훨씬 높게 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손흥민의 글로벌 인지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영입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클럽이 되었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많은 국내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등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BBC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토트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늘어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저평가된 선수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5월 영국 풋볼 365는 손흥민의 국적 때문에 저평가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풋볼 365는 브라질인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슈퍼스타가 됐을 것이고 영국인이었다면 몸값이 1억 파운드 하나로 1,500억 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은 오로지 실력으로 이 같은 차별을 뚫고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영국 언론 토크스포츠는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를 제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로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유명 패널 제인슨 컨디는 손흥민은 아마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마네와 살라를 생각하고 손흥민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손흥민과 살라 모두 훌륭한 선수다. 하지만 손흥민은 살라보다 덜 이기적이다. 나라면 손흥민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프랑스 스포츠 기업 스코어스는 세계 올스타와 유럽 올스타를 올렸는데 여기서 손흥민은 메시 네이마르와 함께 세계 올스타 삼각편대에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메시 네이마르와 비교될 정도의 위치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면서 팀 내 최고 주급을 받는 케인과 은돔벨레의 버금가는 액수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케인과 은돔벨레는 주급으로 20만 파운드, 하나로 약 2억 9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손흥민의 현재 주급은 15만 파운드, 하나로 약 2억 2천만 원으로 이들보다 아래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손흥민이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급이 20만 파운드를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손흥민의 가치에 비하면 이도 너무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짜다고 소문난 토트넘 레비 회장의 불문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팀 내 핵심 자원으로 분류된 선수는 계약 기간이 단 2년 남은 상태에서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이적을 시키는 불문율을 바탕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지금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지 새로운 빅클럽으로 도전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토트넘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9,090만 파운드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시킨 가레스 베일 또한 지난 2013년 팀을 떠날 당시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상태였습니다. 1992년생, 손흥민은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0이 됩니다. 아직 한동안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연령대이지만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활약만으로도 토트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레전드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쉽다고 지적하는 건 프로 데뷔 이래 우승 트로피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을 기대받고 있지만 앞으로 B클럽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나올 전망입니다. 손흥민은 10년 전 독일 함부르크와 4년 계약을 맺으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함부르크는 손흥민의 주급으로 1만 파운드, 하나로 약 1,469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손흥민은 그 후로 10년 만에 20배 이상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어린 나이에 독일로 떠났던 손흥민은 결코 쉽지 않은 유럽 무대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영표는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차범근 박지성보다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손흥민이 은퇴 후 결혼하겠다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손흥민은 어떻게 축구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처럼 가정을 꾸리면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선수도 많다. 하지만 그들처럼 천재성을 타고나지 못한 나는 24시간을 통째로 축구에 들이부어야 지금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축구만 해야 한다. 런던에도 유혹은 얼마든지 있다. 프리미어 리그 선수는 본인만 원하면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만끽할 수 있다. 젊고 돈도 많고 평소 시간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망각하지 않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 어린 시절 손흥민은 두 가지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 그리고 유럽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꿈. 결국 손흥민은 이 꿈을 이루었고 최고가 되기 위해 오늘도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먹이었습니다.